자, 안녕하십니까. 그 우연물 기능사 필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근데 이제 저기 뭐 이름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고, 어차피 뭐 또 뭐 다른 쪽에서 또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 우연물 기능사는 어렵다.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사실 이게 이제 전부 다 이해 과목이 아니고, 전부 다 암기 과목의 거의 한 90% 정도가 암기 과목입니다. 얘는 우연물은.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우연물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일단 하나씩 일단 암기법으로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암기법을 하면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일단 강의 포인트는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강의를 나갈 거고요. 다음에 시험에 출제가 자주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 정도만 하게 되면 기능사 정도는 뭐 충분히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능사나 기능장이나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기능사, 기능장이. 근데 이제 기능장에서는 이제 일반 화학 같은 게 이제 몇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일반 화학이 좀 추가가 됐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기능사, 기능장이. 그래서 일단은 기능사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기능장도 그냥 필기는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연물을 배우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연물을 강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 암기법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 사실. 근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우연물이 이제 좀 강의하는 게 좀 지겹죠. 왜냐면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읽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좀 더 우연물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연물이 일단 1류부터 6류까지가 있죠. 1류부터 6류까지. 그 중에서도 이제 4류 우연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4류 우연물.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또 우연물 안전관리 법규 그쪽에서 또 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래도 이제 4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4류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총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총정리, 뭐 인하점이라든가 착화점이라든가 연소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뭐 옥내 탱크 보유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를 들어가기 이전에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원소 주기율표하고, 다음에 공기의 평균 분자량 계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하고 해서 일단 요거 먼저 강의를 한 다음에 제1류 우연물부터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자, 정확하게 공기 중에는 질소, 아르곤, 다음에 CO2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질소,
산소, 아르곤 이렇게 있습니다. 질소, 산소, 아르곤 CO2가 아니고. 그래서 질소, 산소, 아르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질소죠, 질소. 요건 질소고, 요게 산소, 요게 아르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는, 자, 질소는 뭐냐면 분자량이니까 얘는 28g이에요. 왜 그람 쪽에다 원래 이제 뭐를 붙여줘요, 이렇게. 원래는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32g의 이건 몰이야. 얘는 40g의 몰이에요. 원래가. 분자량이. 근데 이 질소는 이건 이렇게 가로를 쳐주죠. 이렇게. 근데 이 질소는 공기 중에 78%, 얘가 21%, 얘가 1% 정도 함유가 돼 있어요. 원래는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근데 여기에다가 78%니까 얘는 얼마야? 100분율이니까 0.78이 될 거고, 얘는 0.21이 되겠죠. 얘는 0.01이 되겠지. 곱하기 28이죠. 28. 여기는 땡땡, 여기는 32, 여기는 곱하기 얼마? 40.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왔냐면 28.896g이 나와. 그람. 몰이 되겠지? 그래서 약 얼마냐면 29g이에요. 29g 몰.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쓸 때는 그냥 29g 이렇게만 써. 그냥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의 팀이죠.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의 최적은 1몰당 22.4리터 또는 1km몰당 22.4 노멀 루베이고, 분자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분해 반응식 할 때 그 기준에 많이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29g. 잊어먹으면 안 돼요. 29g. 잊어먹으면 안 되고요. 자, 여기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다 했던 겁니다. 그죠? 다 했던 거라 일단 뭐 기본적으로 20번까지만, 많죠? 20번까지만 하면 그 위험물에 나오는 웬만한 그 분자량 계산은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수소, 요거는 헬륨, 이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불소,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짝수는 자, 여기 보면 이제 2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량은 자,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이제 계산할 게 수소. 그다음에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탄소, 그다음에 질소, 산소, 황. 그죠? 뭐 마그네슘, 나트륨,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염소, 아르곤. 이게 18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르곤이 원래 분자량이 40인데 조금은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기본적인 것만 일단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까지만 일단.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이 홀수인 것들은 알루미늄처럼 이렇게 홀수 있는 것들, 이게 두 개의 홀수가 있죠. 얘는 이게 이제 원자 번호잖아요. 이제 1, 2, 3, 4, 5, 6, 7, 8, 9, 9밖에 원자 번호, 그죠? 원자 번호, 원자 번호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얼마냐면 11 곱하기 원자 번호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 11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하면 요게 23g. 요게 나트륨의 뭐냐면 하나의 원자량이 되겠지. 2가 되게 되면 분자량이 되는 거지만 원자량이 된다는 원자 23g.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냐면 13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 27g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홀수는 이렇게 하고 짝수는 그냥 곱하면 돼. 얘는 12, 얘는 14. 그죠? 얘는 제외, 질소, 그다음에 산소는 16, 얘는 32, 얘가 이제 35.5인데 얘가 40. 뭐 요거에 이제 적용을 안 받죠. 요건 18번 있는데 여기 이제 40 분자량이 40 정도 돼요. 그래서 40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2, 14, 16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소, 탄소, 그다음에 질소, 산소, 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두 개면 24가 되겠지. 그다음에 얘가 두 개면 28이 될 거고 아까 N2 했죠. 얘가 세 개면 뭐 16이 되고 예를 들어서 CH3CO CH3다. 이게 아세톤이거든. 아세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C6H6 이건 벤젠이에요. 벤젠. 그다음에 CH3 그다음에 C6H5 CH3 이거 하면 톨루엔이야. 톨루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을 분자량을 계산할 때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를 계산할 때 분자량을 계산하면 되죠. 분자량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세톤 같은 경우 여기서 CH3CO CH3잖아. 그 분자량을 계산해 12 하나잖아. 하나일 때 12 플러스 저기 있는 수소는 숫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3개니까 3개를 그대로 대입 플러스 그다음에 탄소가 또 하나죠. 12 플러스 산소가 몇 개 하나지? 16 플러스
탄소가 10이지? 12 플러스 수소가 3개잖아. 3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58g인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24, 40, 52 맞네. 58g. 58g이 나오죠. 58g. 아세톤은 분자량이 58이니까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어떻게 된다? 뜬다. 뜬다. 이런 뜻이야. 뜬다. 뜬다. 벤젠. 벤젠 이따 하죠. C6H6잖아. 그럼 이제 탄소가 하나일 때 12잖아. 그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6에다가 플러스 수소는 그냥 대입을 한다. 6. 78g. 몰. 얘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니까 얘도 무겁구나. 누설이 되면 가라앉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톨루엔. C6H5CH3. 톨루엔. 그러니까 이게 12에다가 몇 개야? 6개에다가 플러스 수소가 몇 개? 5개 플러스 탄소가 몇 개? 12개 플러스 3이잖아. 99g. 이렇게 나누는 걸 알고 있는데 계산 한번 해보세요. 6이 12, 72에다가 77 맞네. 92 나오고 92g. 92g. 자, 92g이니까 어떻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니까 전부 다 누설이 되면 가라앉아. 그죠? 여러분들도 이거 요런 그 화학식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전부 다 싹 암기를 해야 돼요. 싹. 나중에. 기본적인 건 다 암기, 어려운 건 안 해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뭐 에테르라든가 프로필렌이라든가, 그죠? 산화 에틸렌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실기시험도 봐야 되니까. 자, 요거를 짓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분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는 이제 뭐 3개만 일단 썼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라고. 자, 위험도라는 게 있어요. 위험도 H. H는 L분의 U-L. 여기 이제 실기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실기시험에도 나오고 필기시험에도 나오는데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는 폭발상한이라고 해요. 폭발상한이라고 하고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폭발하한이라고 해요. 폭발하한.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자, C2H2다. C2H2. 2.5에서 81이죠. 많이 나오는 거 좀 하는 거야. 수소. 발생되는 게 있으니까 수소 4에서 75%. 4에서 75%. 다음에 세 번째가 아세톤이 CH3CO CH3. 그죠? 자, 3개만 일단 해보시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아세틸렌은 2.5에 81-2.5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수소는 4에다가 75-4 하면 위험도가 나오는 거고, 다음에 아세톤은 2.6에 12.8-2.6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위험도는 뭘 알아야 돼? 이렇게 연소 범위를 알아야 돼. 연소 범위. 그래서 연소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연소 범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연소 범위, 인하점, 착화점 막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도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 그다음에 위험도, 다음에 이제 분자량 계산하는 방법,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험물에는 위험물의 종류에는
제1류 오염물, 제2류 오염물, 제3류 오염물, 제4류 오염물, 제5류 오염물, 제6류 오염물이 있어. 자, 근데 자, 얘네들을 뭘 알아야 되냐면 얘네들이 뭔지 알아야 돼. 산화성 고체인지 가연성 고체인지 얘가 뭐 어떤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문제를 맞히는데 빨리빨리 맞힐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빨리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얘는 일단은 산가자 인자산. 산가자 인자산이야. 인자산. 산에 가자 인자산아. 그쵸? 산가자 인자산. 이렇게 암기합니다. 암기법이야. 산가자 인자산. 한번 해보세요. 산가자 인자산. 쉽죠? 자, 얘는 산화성 고체. 자, 산화성 고체라는 결론은 뭐냐면 이 고체 덩어리에는 산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뜻이야. 산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이나 아니면 환원성 물질, 목탄이나 황 뭐 이런 것들 환원성 물질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폭발을 한다. 폭발. 불이 붙는 거야.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산화성 고체야. 산화성 고체.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얘가 반응이 되게 되면 산소가 나와 다. 그러니까 인류오염물은 반응이 되면 다 산소가 나온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반응되면 뭐가 나온다? 분해가 되면 다 산소가 다 나와. 그러니까 얘는 산소가 무조건 나온다. 인류오염물. 그러면 일단 한 문제 맞아. 아, 인류오염물은 산소가 다 나오는구나. 반응하면. 분해 반응하면 산소가 다 나온다. 되게 진짜 쉽습니다. 인류오염물. 산화성 고체. 두 번째 가연성 고체. 얘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 인류오염물하고 얘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 얘는 가연성이야. 얘는 산화성이야. 아주 좋지 뭐.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름 둘이가 만나면 안 될 거 아니야. 가연성 고체도. 가연성 고체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와의 접촉을 피해야 돼? 산화성하고 피해야 돼.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그러니까 산소와 있는 거하고 무조건 피해야 돼. 얘는 또 가연성 고체는. 그죠? 일유염물. 그러니까 뭐 일유염물에는 뭐가 있어요? 아연가무 부질요산 가중이 있고, 일유염물에는 뭐가 있어? 황저규철 마금인이 있죠. 황저규철 마금인. 그죠? 삼류우염물에는 뭐가 있어? 칼라 알리광 금류스인칼이 있고, 4류 우염물에 뭐가 있어? 특이랄 2, 3, 4등이 있고, 5류 우염물에 뭐가 있어? 유질셀리 아디가 있고, 6류 우염물에 뭐가 있어? 꽉가질이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 원래 그 암기법이 다 있습니다. 얘는 자,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야. 자, 자연 발화성, 자연적으로 불이 붙으니까 공기 접촉 원검이지. 공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원검해야 돼. 그 이제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인류오염물도 취급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힘을 취급하지 않아야 될 게. 그래서 얘는 이제 화물충가, 나머지 뭐 하충가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할 거고. 그래서 자연 발화성 및 금성 물질이다. 물에 닿으면 안 돼. 인류오염물도 가산화나트륨이나 가산화칼륨 같은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류오염물 중에서는 이제 그 철분이나 마그네슘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다. 얘네도 물과의 접촉 금지. 그러니까 물과 접촉 금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시험에. 다음에 인화성 액체. 얘는 이제 4류 오염물은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다. 다음에 5류 오염물은 자기연성성 물질. 무슨 소리냐? 지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서 불이 붙어. 대표적인 게 이제 TNT, 트리니트로톨루엔, 그죠? C6H5, NO2, 3, CH3라는 트리니트로톨루엔.
있고, 그다음에 피크린산도 있죠. 피크린산. 피크린산도 있고, 니트로그리세린도 있고, 하여튼 뭐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 배웁니다. 특징을. 다음에 육류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산화성 액체는 꽉꽉지를 했죠. 가산화수소. 그죠? 가염소산, 그다음에 질산, 꽉꽉질. 요게 육류위험물이에요. 육류위험물, 꽉꽉질. 그래서 일단은 위험물의 종류에는 산가자, 인자산, 산해가자, 인자산. 그래서 위험물의 종류는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 산가자, 인자산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산가자, 인자산. 이렇게 구분을 딱 하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 아마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제 인류 위험물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위험물. 자, 이제 위험물에는 가장 위험한 게 있어요. 위험물 중에서도 I 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2페이지를 보시면 제1류 위험물이 나옵니다. 제1류 위험물. 뭐라 그랬어요? 인류 위험물은 뭐라고요? 산화성 고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산가자, 인자산. 인류 위험물은 산가자, 인자산. 자, 그래서 인류 위험물에 뭐가 있냐면 염, 과, 무, 부, 질, 요, 삼. 보이나요? 밑에도? 과중, 과중. 보이나? 보이네. 염, 과, 무, 부, 질, 요, 삼, 과, 중.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합니다. 자, 아염소산 염료죠? 아염소산 염료. 아염소산 염료가 되는 거고, 얘는 염소산 염료가 되죠. 염소산 염료. 얘는 가염소산 염료. 무기 가산화물료. 그다음에 브롬산 염료. 그다음에 질산 염료. 질산 염료. 요드산 염료. 삼산화크롬. 그다음에 가망간산 염료. 그다음에 중크롬산 염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정수량을 아셔야 돼요. 지정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정수량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정수량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 자, 아염소산 염료에는 뭐가 있냐면 아염소산 나트륨하고 아염소산 칼륨이 있어요. 얘는 그 뒤에다 딱 보면, 그래서 얘는 지정수량 아염가무. 자, 아염가무는 50kg. 아염가무는 지정수량이 50kg이죠. 그죠? 다음에 부질요삼까지는 300kg. 이 되는 거고, 다음에 과중은 몇 킬로그램? 1000kg이에요. 1000kg. 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1000kg이 된다. 그래서 아염가무는 1등급이에요. 1등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질요산까지는 2등급이 돼. 2등급이 되는 거고, 과중이 3등급이 된다. 얘가 제일 위험한 거야. 얘가, 그죠? 1등급이 제일 위험한 것이다.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실기시험에서 구분하는 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아염소산 염료는 뭐가 있냐면 아염소산 나트륨하고 아염소산 칼륨이 있어요. 뒤에 이제 배울 거지만 아염소산 나트륨하고 아염소산 칼륨이 있어요. 칼륨. 그죠? 염소산 염료에도 염소산 나트륨이 있고 염소산 칼륨이 있어. 요것도 염소산 나트륨이 있고 그다음에 염소산 칼륨이 있고 그다음에 염소산 암모늄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죠? 자, 가염소산 염료에도 가염소산 나트륨이 있고 가염소산 칼륨이 있어요. 똑같아요. 가염소산에도 가염소산 나트륨이 있고 그다음에 과염소산 칼륨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륨. 잘 보이죠? 칼륨. 또 제가 말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가산화물류라는 게 있어. 무기가산화물류는 물과의 접촉 금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산화나트륨, 가산화칼륨, 가산화마그네슘. 보이나요? 가산화마그네슘까지. 그래서 자, 무기가산화물류에는 가산화나트륨, 가산화칼륨, 가산화마그네슘이 있다. 그죠? 요걸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배운다는 소리죠. 질산염료에는 뭐가 있어? 질산칼륨하고 질산나트륨이 있어요. 그다음에 질산암모늄. 불암산염료 뺍니다. 질산나트륨. 그다음에 질산칼륨. 그다음에 질산암모늄이 있어요. 질산암모늄. 자, 요산염료, 삼산화크롬 지나가고, 자, 가망간산 염료에는 가망간산 나트륨이 있고 가망간산 칼륨이 있어요. 또 그냥 다 나트륨 칼륨이에요. 어? 가망간산 칼륨이 있고, 그다음에 가망간산 나트륨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크롬산에도 중크롬산 암모늄, 그다음에 중크롬산 칼륨이 있어. 중크롬산 칼륨과 중크롬산 암모늄이 있어요. 칼륨하고 중크롬산 암모늄이 있어. 암모늄. 이렇게. 요게 이제 위험물에 대한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제 뭐 그 특징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암기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냥 박아서는 잘 암기가 잘 안 되고 외우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 그 인류위험물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지정수량이 아연 가문은 50kg, 부질요삼은 300kg, 과중은 1000kg이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얘네들이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 아염수산 염료가 뭐 어떻게 되고 무기가산화물 이런 건 잘 안 나와.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요 전거는 반드시 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알아야 될 거. 여기를 좀 찍게요. 여기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런 게 있어. 뭐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NaClO가 있고, 그죠? NaClO2가 있고,
NaClO3가 있고 NaClO4가 있어. 이것도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를 안 해주면 굉장히 또 헷갈려해.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책에는 없습니다. 그죠? 책에는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했냐? 이 하나일 때는 이 산소가 하나야. 하나일 때는 차아 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읽어. 차아 염소산 나트륨. 쉽죠? 그죠? 두 개일 때는 아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읽어요. 아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읽습니다. 세 개일 때는 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읽어 그냥. 염소산 나트륨. 다음에 네 개일 때는 과염소산 나트륨. 자, 다른 게 나와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나와도 이게 하나냐, 요게 두 개냐, 요게 세 개냐, 요게 네 개만 찾아 일단. 자, 하나일 경우에는 차염소산, 차아 이렇게 읽고 두 개일 때는 세 개일 때는 염, 네 개일 때는 과. 그럼 어떻게 돼? 차아염과 이렇게 되죠. 암기는 차염과 이렇게 암기한다. 차염과. 그래서 얘는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차염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위험물에 대한 거를 좀 알아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염, 가무, 부질, 요삼, 과중. 암기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 아염, 가무 50, 부질, 요삼 300, 과중 1000.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고 1, 2, 3. 아염, 가무 1, 부질, 요삼 2, 과중 3.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에 요것도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차염과예요.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